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장이십니다. 김디모데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천지 전문가시죠. 조미도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요즘에 또 신천지가 이렇게 아. 문제가 돼서 여기저기서 연락을 좀 받고 사실상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뭐 신천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이렇게 기생하고 활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가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거는 뭐 그동안 신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CBS나 오늘 우리 이단 전문가 조민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홍준표가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경쟁 후보 홍준표가 얘기한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건진 법사가 윤석열에게 그 검찰총장 때 신천지 압수수색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또 마치 그 조언을 받아들인 듯한 그런 액션이 뒤이어 이어졌고 실제로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검찰총장의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쌩깐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리고 그래. 실제로 또 거의 그 윤석열 후보의 오른팔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부원장, 네, 사법연수사.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에게 신천지에 대해서 흘려주고 또 이동재 기자가 채널A 그 법조 기자들 단톡방에 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뜻을 전달하는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보도했죠. 장인수 기자가. 네. 잠깐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채널A 기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살펴봤는데요. 한동훈 검사는 채널A 기자들과 신라젠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채널A 기자들과 소통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는 신천지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월경에는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요한 확산 경로 중 하나가 신천지 교회였죠. 당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했었죠. 경찰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요.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걸 2차례나 기각을 합니다. 당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는 채널A 기자들한테 배경 설명을 하는데요. 2020년 3월 1일 채널A 법조팀 단톡방에 올라온 취재 보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코로나는 신중하게 다뤄줘. 중대본은 오히려 수사 신중 취지로 요청했어. 대검으로 직접. 아니, 검찰도 코로나 회의에 가잖아. 거기 이광호 본부장인가 있어.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요청. 그리고 명단 가지고 박원순이 고발한다고 난리치고 지랄하잖아. 왜 경찰에 안 하고 우리야 할까? 경찰이 안 받아주는 거야. 경찰 입장에서도 총선도 지게 생겼으니까 부담 가서 못하는 거야. 그리고 명단이 쟤네가 제출한 거가 대부분 다 맞아. 과천이나 서울이나 사람이 겹치거나 빠지거나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상 다 맞다는 거야. 쟤네가 사이비지만 지네다 죽게 생겼는데 거짓으로 하겠냐는 거야.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명단 다 제출하라면 제출해? 절대 안 해. 근데 쟤네가 뽑아서 해주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성윤이나 김관정이나 다 어용인데? 그런 김관정조차 이거는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이야. 김관정이가 보건복지부랑 맨날 통화하잖아. 이게 추미애도 그랬지만 압수수색 얘기하는 건 쟤네 보고 다 숨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횡령이니 뭐니 들어왔으니까 이만희 처리는 당연히 해야지. 근데 당장 명단 가지고 하는 건 아니란 거야. 근데 그러면 당장 압색을 안 해? 밑에서 사고 치면? 신모시기는 그랬다며. 반부패보면 당장 압색 나선다고. 근데 총장이 중심을 잡고 가니까 그렇게 안 갈 거야. 그리고 이게 압색 나서면 30만 신도가 가만히 있겠나. 유병원 때하고는 사이즈가 다른 애들이야.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할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그 내용이 좀 웃겨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게 생겨서 그 부담 때문에 경찰도 민주당 믿고는 압수수색을 못한다.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들어요. 또 은근히 신천지 편을 들고 있죠.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이 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명단이 상당수 다르다는 게 이후 다 확인이 됐죠. 또 압수수색하면 오히려 신천지 신도들이 숨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언제는 신천지 신도들이 나 신천지 신도라고 하고 다녔나요? 범인이 숨을까 봐 압수수색을 못 한다고요? 이게 검사가 할 말이 맞습니까? 또 압색하면 30만 신천지 신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청와대도 안 무서워하고 180석 거대 여당도 안 무서워하는 한동훈 검사님께서 신천지 신도들을 무서워한다고요? 몇 분 뒤에는 이런 보고 내용도 추가가 됩니다. 중대본 입장에서 지금 압색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미 3,000명이 걸린 상황에서 쟤네 압색하면 숨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회사에 현명하게 잘 알려줘.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회사에 잘 알려달라, 신천지 보도는 신중하게 다뤄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방향을 미리 잡아주고 제시하는 거죠. 이 같은 취재를 한 채널A 기자는 이런 취재 보고 내용 다음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려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흐리니까 윤석열이 시킨 것 같긴 한데 윤석열은 압색 반대 입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여론이 매우 안 좋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윤석열 총장이 반대해서 신천지 압수수색은 못한다고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압색을 안 한다는 게 자기들도 이상했는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른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당시 한동훈 검사는 부산 고검의 차장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현안에 대해서 기자한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신천지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백승우 기자 휴대전화에서는요, 한동훈 검사의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여러 개 발견됩니다. 이건 아마 이동재 기자한테 얘기해 준 걸 이동재 기자가 캡처해서 후배인 백승우 기자한테 참고하라고 보내준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백승우 기자가 검찰 수사에 앞서서 이 내용을 모두 지웠었는데 검찰이 포렌식한 결과 이게 복원이 된 거죠. 먼저 2월 6일 한동훈 검사가 한 채널A 기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최강욱 기소도 추장관 온 이후 그때는 왜 줬나요? 자기가 준 건데. 감찰무마 사건 조국 기소 후 공범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기소, 백박 기소 전에 조국 공소장 공개함. 모두 추장관 취임 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20년 2월 초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해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이를 비판하는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최강욱, 백원우, 박형철 같은 사람들 공소장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송철호 거만 비공개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설명해 주는 걸로 보여요. 2월 11일 날 한동훈 검사가 보낸 카톡도 보실게요. 이 얘긴 결국 신봉수 수사팀을 배제하고 새로 이성윤 어용팀에게 기소 여부를 맡기겠다는 얘기.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2020년 초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다 교체가 되거든요. 당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고발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요. 평택지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이성윤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돼서 부임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이성윤 검사를 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메시지도 보실까요? 기소도 아니고 검찰 송치도 안 된 10년 된 내사 기록이 원본으로 유출? 공작 직원 수준이?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2020년 2월 17일 오전 8시에 뉴스타파가 대형 특종 보도를 합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보도인데요.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용이 담긴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입수하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그 보고서가 공작에 의해서 언론사에 전달됐다고 한동훈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공작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취재해봐서 아는데요. 당시 경찰청의 한 간부가
특수수사에 관심이 있어서 오래된 내사 보고서를 뒤져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혼자서 이 자료를 보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아무도 모르게 우편으로 탐사보도에 강한 뉴스타파의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초창기에 누가 이걸 보낸 건지 또 경찰 내사 보고서가 맞는지 이런 걸 몰랐고 확실을 못했어요. 그래서 취재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감추고 제보를 한 건데 이게 어떻게 공작이 됩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법적 조치 검토하는 분 있는 듯합니다. 오, 네. 이분 면책 특권 없죠 아직. 의미심장하죠. 누군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 면책 특권이 없다. 그러니까 고발하면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면책 특권 운운하는 걸 봐선 여권의 고인사로 추정됩니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추미애 장관이나 당시 그 총선에 출마했던 최강욱 후보를 말하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누군가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한동훈 검사는 이런 식으로 각종 사안과 이슈마다 설명하고 입장도 주는데 정치적으로 아주 명확하죠. 반 청와대, 반 추미애, 친윤석열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서슴지 않고 드러냅니다. 또 그런 논리를 기자들한테 전파도 하고요. 기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얘기를 그대로 기사로 쓴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러는 거죠.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동훈 검사 얘기는 이쯤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한동훈 말고 다른 검사들은 채널A 기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유착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 좀 정말 짚고 가고 싶은 게 보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원래 그 당시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했을 때 신천지가 준 명단 그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죠. 신천지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거나 뭐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그대로 명단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사실상 거짓말을 워낙 잘하는 집단이니까 네네네. 그런 집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순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그때 생각이 당시에 듭니다. 방역에 계속 비협조로 하고 그럼요. 계속 예. 동선 숨기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압수수색을 하면 얘네 다 오히려 숨는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명분을 했어요. 제공을 해준 거죠. 네. 계속해서 뭔가 가이드를 제시해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근데 뭐 이런 합리적 의심들이야 늘 항상 하지만 제가 외국 때도 썼지만 뭐 합리적 의심보다는 이렇게 정황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좀 네.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가이드가 계속 되나? 왜 이렇게 움직여지지? 그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앞장 나서면 30만 신도가 가만히 있겠나? 네. 유병헌 때하고는 사이즈가 다른 애들이야.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장이 중심을 잘 잡고 있다. 그렇죠. 예. 네. 이 중심 잘 잡는 게 무슨 쌩깐 거지.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 지시를 예. 쌩깐 거. 그게 예. 중심을 잘 잡는다라는 건데. 참. 이거 근데 그 봐. 생간 이유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예. 영매라는 단어가 뭐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경악하고 황당해하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도리도리 하고 쪽볼이 신어보니까 쪽볼까지 하시면 그래도 저 어디 여기 다리 좀 올려놓을까요? 여자 책상 위에 저 구도 올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겨레에서 최근에 난 그 신천지라는 유령이라는 칼럼을 보고 저희가 이제 경악을 했는데 네. 개신교계 소종파 신천지라고 하면서 이게 신천지를 어떻게 보면 개신교계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런 뭐 종교 단체에 대해서 뭔가 혐오를 앞세우면서 이거를 비판하는 거는 조금 뭐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세영 논설위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좀 궁금하더라고. 나중에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신천지 신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신천지 신자라고 보기엔 또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셔가지고. 너무 그런가? 아니 뭐 모르는 척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이건 이 말은 뭐냐면은 뭐 그 저 신천지가 개신교의 소종파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말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광 조계종은 조계종의 소종파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만희
씨가 개신교에서 목사 안수 받은 적 있습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럼 그런 적 전혀 없고 그 출신 자체가 뭐 다른 사이비 종교를 전전긍긍하고 그다음에 유재열 장막성전 출신이고 그래서 사실 이 개신교계 소종파라는 이 첫 번째 문장 자체가 틀린 거죠. 첫 문장부터 틀렸어요. 네. 유재열은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네. 그저 싸이 네. 싸이의 장인이죠. 예. 네. 예. 사실 거기도 그 위에 이제 김종규라는 호생기도원 그쪽하고 다 연계가 된 건데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제 이사님이 페이스북에 역대급 삽질을 했다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사실 내용 자체가 보면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 거죠. 특별히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 그 후반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교세의 보존과 확장을 위한 그들의 시도 자체를 부정적 프레임에 갖둬서 곤란하다. 미치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종교든 간에 네. 자신들의 교세의 보존과 확장을 위해서 정치 개입하면 그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치 신천 개입하는 것은 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천지가 그렇게 개입을 하는 이유 자체가 너무나 그 분명한 것이고 신천지 하면 반사회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잘 알아서 의도적으로 왜곡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사실상 이런 글은 나오기가 어렵죠. 아니면 특정 후보를 너무 쉴드 쳐주고 싶은 마음에 진짜 무리수를 쓰고 무리를 일으켰다. 이건 좀 무리수를 넘어서서 진짜 뭐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아니 그 이제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 이렇게 뭐 저기 무속 연루설 또 신천지 연관설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뭐 저기 저쪽 사람들은 저만 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누가 무슨 그 종교 믿었다고 혐오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적 영역이어야 할 종교가 이 그대로 공적 영역으로 옮겨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기 점을 쳐가지고 압수수색 날짜 받고 점을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저기 그 뭐 본인이 이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예전에 우리는 그것도 비판했었어요. 그 평화나무 생기기 전입니다만은 창조과학자 이 양반이 이제 네. 그 과학기술 계통의 그 부처의 그 장으로 갈 때 아니 그런 그 창조과학은 저는 있는 그대로 그는 과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사과학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과학자 이름으로 자기 그 멤버십으로 이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이게 나중에 뭐 장관이 돼가지고 그 자기 어떤 종교적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면 나라는 깨집니다. 이 나라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이제 개신교인들이고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정치하고의 그 선은 분명히 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치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런 종교적 가치 속에서 평등과 자유 그리고 서로의 생명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지 이게 어떤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개입을 시킨다면은 그 자체로 평화가 깨지는 일 아니겠어요? 예. 그 칼럼을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이 지점인가라고 생각이 좀 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후반부에 민주국가의 정교분리 원칙은 정치 권력이 특정 종교에 정책적 이득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입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왈가왈부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인데 사실 신천지가 정치 개입하려는 목적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정책적 이득을 얻기 위함이기 그쵸. 때문에 개신교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그 법인 설립 네. 아울러 또 그쵸. 과청에 뭐 성전을 만들려고 네, 하는데 그렇죠. 네.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은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허위 기부금 발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세금 그 탄로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학원법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렇지. 법률적인 위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건 어쨌든 권력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교리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이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는 건축 이슈가 굉장히 커요. 그쵸. 일단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의 문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성전도 아니지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큰데 그게 민원으로 계속해서 무산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정치 권력이니까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줄을 대는가 너무나 명백한데
그런 어떤 앞뒤 관계에 대한 이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특정 후보를 쉴드 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검찰도 언론도 다 이런 식이라는 게 진짜 이게 너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진짜. 목사님께서도 주변에 신천지 탈퇴자들 많이 이제 연락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분들한테 들은 증언도 최근에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아, 네, 그러니까 뭐 최근 탈퇴자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당원 가입 지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가? 물론 모든 신천지 신도들이 당원 가입하는 건 아니니까. 보니까 지방 쪽은 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부분들을 좀 확인해봤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만나는 탈퇴자분들 중에는 당원 가입까지는 없었고 네. 다만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 간부 출신들은 직접 그렇게 들었을 거고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면서는 네, 네. 조금 이렇게 하달이나 이런 게 좀 약하게 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과거랑은 다르게 네.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폭로자도 얘기했지만 문자나 이런 것들을 네. 남기지 그렇지. 일체 않았잖아요. 이게 증거를 안 남기고 똑같이 네. 다 말씀하시죠. 구두로 뻐꾸기로. 네. 예. 하다 보니까 이제 하달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조금 왜곡이라든가 아니면 약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문자 보내고 막 지시 공문 보내고 그게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들통이 났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번에 좀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천지 일반 신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미 뭐 홍준표가 인증을 했으니 아, 그거는 지난번 네. 국민의힘 경선 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건 사실로 드러났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예, 그거 확실합니다.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게 같은 당의 유력 정치 인사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개입에 대해서 뭐 대부분 사실 무근이다 아니면 뭐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는데 노 코멘트로 하겠다. 네, 노 코멘트가 아마 일관이었는데 이게 진짜 뭐 그 홍준표 씨가 아주 그냥 뭐 화통하게 또 네.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아는 사람이지만 근데 사실 앞으로 자기가 계속 정치함에 있어서는 신천지에게 밉보해서는 또 안 좋을 텐데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제가 홍준표가 최대한 증언을 해줘도 노 코멘트라고 하겠어요. 이러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거 대놓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네. 놀랐어요 제가. 오. 등골이 오싹했어. 그분도 지금 상황이 많이 우려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신천지가 개입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원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그 후보가 된 거예요. 일반 여론에서는 졌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됐고 당선까지 된다?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천지 개입을 일단 상수로 여기게 될 것이고 당장 드러내놓고 개신교표가 있으니까 뭐 신천지를 표방하는 정치는 없겠지만은 물밑으로는 신천지한테 굴복하고 또 아울러 신천지에게 이권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신천지가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뭐 국민 경선 이런 거 집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난다 앞으로. 아니 저는 개신교도요 이렇게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단 해제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차별금지법 신천지 못 막으니까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목사님들이 다 입에 재갈을 무셨습니다. 네. 조용히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부산에 우리 권지현 센터장 가셨는데 그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평안하고 권지현입니다. 평안하고. 네, 목사님 그 신천지와 국민의힘 유착을 통보가 나왔는데요. 예, 이번에 신천지 평안하고 관계하고 싶지. 네, 이번에 신천지와 나를 고발을 해가지고 2년 고생했어. 네, 이번에 답변 목사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요. 네, 목사님들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답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목사님들. 네,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그동안은 신천지 같은 사회비 집단들 막을 수 없다고 해서 반대하셨는데 예, 관련해서 안 해주시니까요. 전화드려도 안 해주시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침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 이번에 국민의힘과 신천지 유착을 아니요 목사님 한국교회 그만. 주셔야죠. 인격으로 하세요, 인격으로. 아니 인격 제가 지금 비인격적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자니까 원하시지 않잖아. 기다리라는 말에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마세요. 아니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건데요. 아니 이게 시간 설도 안 쓰고 내려오시고. 저도 서울에서 오늘 엄청 피곤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니 왜요? 뭘 가만히 있어요? 아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결국 말없이 자리를 뜨는 목사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목사님들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예를 들어서 딴 기자가 가서 물어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평화나무가 아니라 저기 크리스찬 투데이가 가서 물어봐도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교계에서는 그 어떤 걸로도 실드가 안 되는 집단이에요. 그럼요. 사실 한국 교회가 신천지나 뭐 다른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기타 등등등 많은 어쨌든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 단체들이 있지만 신천지에 집중했던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신천지는 거의 악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가정도 파괴하고. 네, 실제로 그런 피해 사례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산업기기라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뺏기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신천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목사님, 그 산업기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교회에 그 이제 말하자면 들어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네. 알곡성도가 돼 한마디로 네, 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포섭하고 그렇게 네. 해서 목사 내쫓고 그 네. 교회를 접수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산업기기라 그래서 교회를 이제 뺏어오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분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 찬성파 반대파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를 막 키우기도 하고 실제로 막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신천지 신도들끼리. 그 암약한, 그쵸, 암약한, 네. 신천지 신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하 식별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목회자를 쫓아내고 승기를 잡은 쪽. 근데 이쪽이든 이쪽이든 둘 다 신천지잖아요. 네. 승기를 잡은 쪽에서 목회자를 데리고 오는데 네. 알고 봤더니 신천지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기존에 있던 뭐 성도들 중에 또 마음이 상하신 분들 교회를 떠나시면서 계속 떠나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기들만 그렇지. 남도록. 네. 먹으려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교회 자체를 먹어버리는 그걸 이제 보통 우리 옛날에 산업기기라고 표현하죠. 라이터를 켜라가 생각납니다. 존경하고 조폭하고 서로 짜고 싸우는 척. 아, 그렇지. 저기 대전역인가 지나가는데 경찰하고 조폭하고 싸우는. 어? 지나가면 다 이제 야 열차 지나갔다 해가지고 이제 그만 싸우고. 사실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기기는 사실 그 뭐 우리가 정황이나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실 신천지는 도저히 이게 실드가 안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정치 이념을 떠나서 너무나 우려스러운 거죠. 안타깝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산 옮기기 전략이 대단히 네. 잘 먹혔어요. 이걸 정치권에 가지고 와가지고 개입해서 지금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권, 저는 예. 지금의 그 정치권 안에서 이상한 일이다 싶으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싶으면 신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사실 민주당 경선 때도 상당히 의심이 갔었잖아요. 마지막 3차 국민 네. 그 경선 인단인가요? 아니 갑자기 우리 저 낙연이 형이 60%가 넘고 이재명 후보가 20%대였어요. 그 다른 조사를 보면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신천지 신자수 그 이제 그 여기에 그 개입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천지 그 신자수를 이낙연 후보 쪽에서 뺐더니 그 이재명 50, 이낙연 20%대. 다른 결과하고 유사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근데 30만이 다 저기 가세했을까요? 뭐 그렇다고 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퇴자들 계속 소문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든 신도가 한 명에 빠짐없이 그것도 코로나 전국에 다 동원됐다. 그거는 조금 보기는 그럼 쉽지 대략 않을 우리 것 같고. 목사님 보시기에 추정하기로 네. 한 몇만이 동원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몇만이 동원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이만희 씨 한마디에 그리고 간부들의 한마디에 맹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라고 하는 걸 따져봤을 때 14만 4천? 14만 4천 왜냐면 14만 4천 1등 되면 안 되니까 적어도 그래도 10만 이상은 좀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지 않을까 또 움직일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이제 어떤 걸 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신천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층, 그러니까 신천지에 완전 맹종하고 있는 그 층은 적어도 10만 이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10만 이상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안에 있어도 이만희 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 안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하고 신천지가 뭐 서로 협잡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네.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낙연 후보 쪽에 이렇게 지지세가 이제 모아졌다면은 신천지에 그거는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재명 하면은 정말 신천지가 치를 떨거든요. 근데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시절에 네. 신천지 본진을 털었어요. 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이재명 후보 TV에만 나와도 쌍욕을 하면서 채널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탈퇴자분들에게? 그렇죠.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었고 실제로 뭐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뭐 동원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구에서는 한 몇천 명 단위, 그 다음에는 한 3에서 5만 명 단위였으니까 그 정도 사람들은 충분히 뭐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신천지에서는 완전히 원수죠. 네. 그런 얘기 이거를 이제 오너 일가로 대입을 해보면 그 신천지 자택을 공권력이 최초로 진입해가지고 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성지가 털린 거죠. 예, 걔네들 관점에서 보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악감정이 많겠어요. 본인들의 어떤 맹종하는 교주가 예. 무릎을 꿇은 거예요. 걔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온 국민 앞에서 무릎 그때 꿇고. 신천지 신도들 되게 마음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거든요.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네. 그랬대요. 근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야를 막론해서 이런 신천지 같은 집단이 상당히 그 매력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한마디 했을 때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그 조직 동원력. 그래서 사실 빤스한테 줄 선 거 아니에요? 저 누구야? 저 김무성이하고 저 김문수 이런 자한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반사회적 집단으로 좀 사회적 그 지탄을 받고 문제가 많았는데 이 신천지는 SNS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예전부터 정말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좋은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 SNS 공간을 너무나 조직적으로 활용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집단이 자신의 정치적 어떤 입지와 이득과 그리고 당선을 위해서 동원된다면 그것도 또 자발적으로 자봉해주겠다. 이러니 뭐 이런 한해 호의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이게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어떤 정치이든지 매력을 느낄 거예요. 매력을 느끼고 손잡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는 끊임없이 이제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계속 시도하잖아요. 네, 네. 유독 이제 보수 정당이랑 요착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성향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경북 출신이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고령의 경북 출신이라고 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박근혜 거고. 청와대 시기를 차고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천지가 이제 조직적으로 그런 거에 개입이 된 게 아니냐라고 의혹이 불거 나온 시점들은 어쨌든 집권 정당이었어요. 그게 이제 보수 정당이었던 거죠.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실제로 거기서 활동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 성향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직접적인 개입할 당시의 집권당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지금까지 좀 흘러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 대선 경선 때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쪽에도 문을 두드렸던 신천지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절부터 그 신천지가 접선을 해서 포섭하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그 나왔죠. 네. 있었고 실제로 이낙연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정운현 씨,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신천지하고 뭐 어떻게 손잡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거 보면서 이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신천지에게 취약하구나. 이게 좀 어떤 방어벽이라도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을 떠나서 말이죠. 이런 가운데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 수사를 하는 검사가 이제 공안검사잖아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뭔가 이제 기소가 되거나 하면 이 재판도 굉장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뭐 신현훈 목사 같은 경우는 신천지 코로나 확산했을 때,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 때 신현훈 목사는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비판 지상파 방송에서 나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불기소가 된 상황인데 황희도 씨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징역을 받았더라고요. 그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 뒤집혔죠. 네. 뭐 물론 발언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신현웅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불기소 처분이 됐고, 네. 네, 황희도 씨 같은 경우는 기소가 돼서 아니 근데 1심에서 오히려 무죄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 신현웅 목사는 네. MBC에서 방송을 한 거고. 그쵸, 라디오에서 나왔죠. 네네. 황희도 씨는 이제 자기 개인 유튜브에서 방송. 그리고 네. 그걸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까지 나왔던 저는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언론사들의 어떤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뭐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사 그 공소장도 제가 한번 봤었는데 거기서는 황희도 씨가 그 이명박 당시 이제 한나라당 후보가 네네. 이제 체육관에서 뭐 이렇게 네. 신천지 신도들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준 것처럼 이렇게 뭐 발언을 했다. 이걸 이제 황희도 씨가 얘기한 건데, 근데 사실 그거는 저도 확보하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네, 그거 뭐 탈취사에도 많이 돌았고 실제로 뭐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황희도 씨도 얘기를 했지만 그 신도들의 증언이 제대로 이렇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는 네. 탈퇴자들의 어떤 증언들이 사실 뭐 복수의 증언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저 역시도 그걸 보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거기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신도들의 증언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그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반대로 또 한쪽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으니까 더더욱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신천지 이 덕을 입은 정치인이 집권하고 그러면은 신천지가 민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이 새끼 저 꼭 좀 손 좀 봐달라고. 네. 그러니까 뭐 법원 가가지고 저기 뭐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지만은 수사 기소 단계에서 진을 빼놓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인시를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벌써 작심을 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10,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휴대폰 압수수색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동훈처럼 할 거야. 독직폭행으로 그냥 걸어버리려고 하고 그게 가능한가 민간인도? 뭐 저희도 진짜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이제 조직적인 대응을 저희도 이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고발했죠? 예, 저희 평안한문 공명선거 감시단에서 이번에 CBS 단독 보도 내용 그 폭로자의 내용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만희 교주와 그 총회장이라고 부르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와 그리고 그 청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드디어 바벨론으로 이제 등극하셨네요. 그래. 바벨론으로 신천지를 공격하면 네. 바벨론 세력으로 이제 아 그래요? 네,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네. 예. 망할 큰 화 있을진저. 아니 바벨론이 뭐 이렇게 그 힘이 이렇게 없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고발하거나 이런 단체들이 보면은 같이 연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 뭐 정광훈 씨 신천지 같이 합작하는 건데. 네. 아. 보도 내용에 의하면 그 이런 신천지의 조직적 행위 그리고 종교적 조직 내에서 직무상 직위를 이용해서 그 구성원들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종용했죠. 그래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투표를 지시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 운동을 하게 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 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여기에 위반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로펌 자문을 받아서 이 두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네. 제대로 된 수사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30만심도 무서워하고 있는데 아 그러네 보니까. 어떡하죠? 뭐 우리는 할 바를 해야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네. 신천지의 활개가 꼭 피해자의 양산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지점이 사실 아픈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이 연관을 가진다는 것이 결국 그런 피해자들을 만드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무슨 특정 후보가 미워서 지금 신천지를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위험해서 지금 이거 그럼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한 활동이라고 많이들 또 생각을 해주실 겁니다. 네. 저도 예전에 신천지에 빠진 그 딸 때문에 늘 거기 이제 과천에서 시위하시는 어머니랑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럼요. 오래됐지만 지금도 그 음성이 잊혀지지 않는데 목사님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수많은 탈퇴자들 만나보셨잖아요. 그렇죠. 탈퇴자들, 뭐 피해자들 만났을 때 가족들. 제가 이런 거 보면 그분들은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분들에게 가져가는 그 자신들의 모든 일상을 빼앗은 거잖아요. 근데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찰 권력 신천지와 이런 유착 관계 혹은 이제 의혹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참 뭐 저는 직접적으로 사실 신천지 피해를 본 적은 없지만 뭐 피해라고 하면 보면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족을 잃어버린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말하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그분들의 심경은 참 너무 아프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역대 그 신천지가 그러면 뭐 여야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접선하려고 했던 과거 사례들을 좀 정리해 본다. 너무 많았죠. 사실은 이거는 그때 코로나 사태 딱 처음 터졌을 때 신천지가 이제 부각됐을 때 그때도 이슈가 돼서 한번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 좀 간단하게 좀 큰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인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인물 중심으로. 뭐 늘 항상 나오는 건 이제 차한선 씨죠. 차한선 씨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비상금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과천 지역구를 둔 안상수 의원의 비서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서청원 의원의 주례로 결혼을 합니다. 네네. 서청원. 네.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CBS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또 활동을 했던 차한선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늘 항상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 나올 때 늘 항상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이제 바로 서청원 의원이죠. 신천지가 실질적으로 청원사랑이라고 하는 카페까지 개설해서 이제 청원사랑. 청원사랑 개설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런 어떤 문건이 있었냐면 2003년인데 서청원 대표 최고위원 경선 시 지원 사항 및 향후 계획이라고 하는 문건이 있었어요. 신천지 내부에서. 그게 이제 드러났고 청원사랑이라고 하는 카페가 개설됐던 것이 이제 드러났었고 신천지가 여당 유력 인사인 서청원 의원에게 구애 작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4월 13일자로 작성된 신천지 전국 청년회 정신교육 대회비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는 전국 청년회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 지원의 건과 신천지의 한나라당에 대한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 그게 이제 신천지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서청원이 친박연대 대표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신천지 고문설이 계속해서 이제 있었던 신천지와 늘 항상 이제 이가 되는 사람이고 뭐 이경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신천지 전국체전에서 축사도 하고 그다음에 맹영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출판 기념회 때 신천지 신도들이 뭐 동원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지만 실제로 이만희 씨가 거기 참석했고 맹영규 의원이 이만희 목사님에게 감사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이만희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명영규가 명영규가 국민일보 그 워싱턴 특파원도 했었고 나중에 SBS 앵커도 했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자로 분류가 됐고요. 그래서 저기 나중에 어디 인터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한 것까지는 기억을 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는 2021년에 과천시 의회에서 류종우 의원이 이제 발언을 하면서 신천지하고 신계용 전 과천시장의 유착 관계를 폭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신천지를 이탈한 김남희 씨가 대표로 있는 슈켄이라고 하는 위장 조직 단체가 있었는데 이 슈켄이 신계용 전 시장 캠프에 침투했었다라고 류종우 의원이 이제 밝혔고요. 그때 당시 층이 한 3,000명 정도. 근데 이제 2014년 과천시장 개입 과천시장 캠프에 나온 명단은 한 40여 명. 그리고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 본 결과 심지어 위장 전입 사례가 의심한 경우도 있으며 더 소름 끼치는 건 과천시청 공무원이 3명이나 있었다는 거. 그런 일들이 이제 밝혀졌었고요. 이것은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밝힌 2014년 지방선거 시 전입시장 캠프에서 나온 슈켄 명단입니다. 슈켄은 당시 3,000여 명의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2014년 과천시장 캠프에서 나온 명단은 40여 명입니다. 위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 본 바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 과천시청 공무원 3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보건소 소속 2인과 과천시의회 소속 1인이며 그중 2인은 현재 재직 중입니다. 보건소 소속 공직자 중 1인은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런 문제들이 좀 벌어졌었어요. 배준현 의원도 연루설이 있던데. 그거는 이제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예전에 뭐 강기갑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그리고 실제로 신천지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한 적도 있고 사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조금 곁다리를 치면 통일교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통일교 행사에 수많은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각 도지사들 뭐 모조리 가서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행사에 참석했던 그리고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내거나 기조연설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네. 야,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기성교회 신자라고 불리는 정치인조차도 이 정말 신천지의 이 조직력 이런 것에 기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해봤어요. 신속 정확하게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매력이잖아요. 정치인들 입장에서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약간 쓰고 버리는 카드? 신천지와의 기대는 신천지의 기대와는 다르게 뭐 좀 쓰고 버리면 되지. 뭐 사이비 종교신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라고 조금 한번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이만희 씨가 이 사람을 썼다가 버리면 안 되지요. 비슷합니까? 네. 이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라고. 네. 야, 한 번만 들어도 이 성대모사가 되는 스캐닝이 되는. 근데 요즘에 또 개발하고 있는 게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신천지 연구소에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은사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은사. 정말. 하여간 이만희 씨도 아마 그 속으로 끓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새끼들 나한테 그러니까요. 이렇게 얻어먹고 말이야. 돈 받고 쌩까? 또 이제 그 정치인들 또 고민이 있지. 정치인들로서는 괜히 또 여기서 깊숙하게 또 신천지하고 그 계속 그 관계를 맺다가는 개피 볼 수도 있겠다. 틀림없이 이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용할 때는 실컷 이용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슬쩍 모른 척 손절하는. 근데 지금 이렇게 아예 그 이번에 능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는 만약에 신천지 도움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그 정부에서는 이제 신천지가 전면적으로 이제 무대에 서게 되고 그들이 힘을 키우면요. 이런 보수 개신교 목사들, 뭐 그냥 입구마다 뭐 신천지 출입 금지 했던 이 목사들도 그 권세 앞에서 또 무릎을 꿇을 겁니다. 나 재밌는 거 봤어요. 제가 김용민 TV 하는데 그 사무실이 구로동에 있거든요. 그 옆에 그 만민중앙교회 이사 갔잖아요. 만민중앙교회가 있는데 내가 저녁에 좀 한번 그 산책을 하다가 배꼽을 잡았네. 왜요? 그 입구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신천지 출입금지. 네, 신천지 출입금지가 돼 있는데. 저희 김기동 성락교회도 신천지. 거기도. 너무 웃기네요. 잡식입니다.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요. 신천지 억울하겠네. 아니 신천지가 천주교인들은 별로 안 반긴대요. 왜요? 헌금을 잘 안 한다. 그것도 있지만은 신천지가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개역 한글 성경을 쓰죠. 거기는 이제 전혀 다른 성경을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라를 칠 수가 없는 거야.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벙커원 교회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 분위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는 세번역 성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세번역의 신천지 교리 짝퉁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요. 맞아요. 신천지를 의식하신 겁니다. 헌금 많이 안 내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고 보니까 벙커원 교회도 우리 헌금을 별로 안 내셔. 아니 와이파이 보니까 강요는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잠깐 좀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입구에 붙어 있는 거. 우리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라고 해놓고는 아이파이
그 비밀번호가 저기 신한은행 계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호소하는. 아니, 농담이고 우리 교인들께서는 사회에 좋은 일을 쓰자라고 깃발을 들면 어마어마하게 하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내시는데 교회를 위해 헌금하세요 하면은 조금 좀 주저하시는 면이 없잖아요. 많이 주저해요. 아니, 그게 헌금을 항상 외부에 다 기부하는 쪽으로. 다 기부하지는 않아요. 4분의 1. 예. 월 헌금이 들어오면 한 4분의 1은 이제 항상 사회에 내놓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회와 함께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4분의 1도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참 빠듯합니다. 임대료 내는 교회다 보니까. 예. 계좌번호를 자막으로 띄우고 싶죠. 자제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제 이 건물을 좀 사서 1층에 평화나무, 2층에 바른미디어, 3층에 예하원 성교. 아, 좋네. 아유.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4층에 숨 줄까요? 숨? 아, 예, 좋습니다. 정혜인 목사. 한 방에 내 팀 다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데뷔하면서 약간 분산을 시켜놔야 여기 훅 가더라도 여기서 좀 하고. 왜냐 예전에 그 극구 단체들이 몇 번 왔었거든 이 앞에서 집회를 했다가 우리 옆에 우리 삼성 빌라 이 주민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쫓겨났어요. 시끄럽다고. 아니 근데 또 오셔도 예배가 없을 때가 없으죠. 다 끝나거나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는데 자기들끼리 오셔야 와가지고.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겹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유, 참. 이 CBS 보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게 화제가 됐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천지가 윤석열 씨를 밀어준 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럼요. 네. 공짜가 아니에요. 뭔가 청구서가 단단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청구서가 신천지에 대한 뭐 법적 지위를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는다든지 지금 신천지의 민원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신천지가 제일 이제 그 관련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건축 문제. 건축 문제. 예. 그게 지금 제일 커요, 사실은. 건축이 왜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과천 같은 경우는 요한 지파가 쓰는 그 9층, 10층 건물 같은 경우는 종교 시설이 아니에요. 아, 저 대형마트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그 문화 및 아마 체육시설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과천에 이제 본인들 성전 지어야 된다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사실 민원이라고 하는 게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무서워진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민원 때문에 거부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거든요. 네. 과천시청 입장에서도 되게 난감한 거예요. 네.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주변의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불법적으로 건물을 계속 쓰고 있고, 그럼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되는데 이행강제금도 못 물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슈들이 걸려 있어서 만약 신천지에게 이권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1번은 제가 봤을 때는 건축 문제. 건축 문제. 건축 문제. 그리고 뭐 신천지 관련된 지금 재판들도 계속해서 몇 개 진행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이만희 씨 고발했는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뭐 정권 교체되면 계속 가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아니 한동훈 검사가 그 이동재 기자한테 한 얘기를 보면은 뭐 횡령 이런 건 해야지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횡령 어떻게 됐습니까? 치뷰로 다. 네, 치뷰로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어떤 선에서의 처벌 수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피해자들만 정말 속타는 거죠.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광훈 씨도 지금 같은 마음인데 신천지와 본인이 다루기 좋은 후보를 뽑겠다는 거예요. 다루기 좋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후보가 뽑혀야 기독청을 지을 수 있다. 라고 했다고 민원이구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어쨌든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부동산이네요. 다 부동산이네요. 아니 역대 그 교단도 왜 분열됐나 보면은 신학교, 부동산 그런 문제가 크죠. 사실은. 어떤 저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개신교 목회자들이 그 신천지는 그야말로 빼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계속 지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아니 지지하더라도 요거라도 좀 비판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뭐 아까 끊어놓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지금 누구 특정 후보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이 개입 AA 자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지금 대부분 그 저쪽에 계신 분들, 소위 그 태극기 부대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신천지를
아예 확증 편향에 빠져서 또 선거철 다가오니까 옛날에 박근혜 후보, 이명박 후보, 신천지랑 엮어서 네거티브 하듯이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고 치부해버리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놀란 게 제보를 받은 건데 제가 잠입하지 못한 정말 핵심 이제 그런 구구 성향의 분들, 그분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인 거를 제보를 받은 건데요. 이분들이 최근에 도는 얘기가 김장한 목사가 이제 김건희 씨도 만나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러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동안은 이제 타종교 혐오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장한 목사의 이런 어떤 행보는 노련함, 현명합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제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열려있는 분들이었어요. 예. 열려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분들 제가 항상 그런 지점에 있으면 항상 그 위치에다가 우리 이사장님 대입해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니 정말 위험한 거는 지금 진짜 갑자기 이런 사안에서 스탠스를 확 바꿔버리니까 그동안의 진정성이 와르르 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차별금지법만이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너무 모르고 계셔서 그러더니 또 그 핑계를 대요. 신지혜 후보 영입했는데 차별금지법 최선두에 앞장서서 주도하고 찬성한 신지혜 후보가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승리해서 다시 나가게 됐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새시대 준비위원장 김한길 대표 위원장이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두지휘해서 앞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분들이 까마득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윤석열 지지 후보에 대한 이유라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그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된다고 지금 거기다 요구를 한 명분을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거죠. 명분을 만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천지 확산하면 안 되니까였는데 그리고 비판도 못하는 세상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왜곡해서 계속 주장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뭔가 앞뒤가 다른 모습을 자기 보이시는데 스스로를 자기들이 만든 딜레마에 스스로 빠진 겁니다. 근데 참 뻔뻔하세요. 네. 이번에 제가 그 김건희 씨 저희 네. 평안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에서 고발했죠. 그 공직선거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으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 무속과 미신이 얼마나 우리 일상에 폐해를 가져다 주는지. 무속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제가 조사받는데 수사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0만 원을 했으면은 100만 원 미만은 안 걸렸을 텐데 105만 원을 하는 바람에 걸렸다.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까지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만 원, 그 5만 원 한 게 이제 오방적 의미라고 해서 복 들어오라고 한 건데 오히려 5만 원 때문에 걸려버리는. 아니 저도 평생 무속이나 이런 데 정말 관심이 일도 없다가 최근에 이제 취재를 해야 되니까 무속인들한테 연락하고 이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김장한 목사도 만나려고 김장한 목사가 항상 정기적으로 설교하는 원천 침례교회를 간 거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김장한 목사는 못 만났고 김요한 목사를 만났는데 김장한 목사가 김건희 씨를 만나서 기도해준 그 의미를 대신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목사님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찾아오면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야겠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뒷얘기인데 저도 한번 그럼 날짜를 좀 잡아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거기도 말하고 극동방송에도 제가 전화 한번 했어요. 왜 연락이 없냐. 라고 했으나 저는 안 만나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이거는 좀 뻥이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점점.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그런 거라면 무속인들은 도대체 자기의 직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용하다고 이렇게 써있는 아무데나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했는데 혹시 본인의 직업, 이제 신분도 얘기하고 본인의 직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정말 비슷하게 설명을 하시더니 갑자기 대뜸 저한테 지금 전화하시는 분은 머리가 단발이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가 길잖아요 지금. 그러네. 그래서
저 요즘 머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머리 감기도 힘든데요? 그랬더니 전화하시는 분은 근데 지금 굉장히 생머리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저 파마머리인데요. 좀 화낼 겁니다. 화낼 그게, 거예요. 그게 원래 네. 무속인들이, 그러니까 일본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네.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단발 아니면 장발밖에 없어요. 그렇지. 커트일 수도 있고. 아니 50%의 그 가능성. 장발이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돼. 그게 실제로 속임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현직 검찰 수사관이 쓴 책인데 그분이 보면 이제 무속인들의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사기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딱 그 방법입니다. 아니 근데 뭐 저는 어쩜 그렇게 답사이로 답사이로 바꿔. 비경한 거지. 재수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그 용하다는 오래되신 분들보다 이제 간 내린 그 약발 기간이 대략 무속인들 사이에서 2년으로 잡습니다. 저희 통화할 때 옆에 계셨거든요. 근데 나한테 20년 차한테 전화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네, 간 내리고 2년까지가 아주 신기가 좋아서 잘 맞춥니다. 넘어가면 어렵다고. 예. 신천지 얘기하다가. 참. 예. 네. 아무튼 어떤 종교든 정치 개입은 이렇게 그리고 선거 개입 절대 안 되고 왜냐면 이분 그 목적이 본인들의 이권을 어떻게 보면은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종교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더구나 신천지는 정말 위험하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세 분도 각자 왜 종교의 정치 개입이 특히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정치 개입이 위험한지 좀 정리해 주시고 오늘은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먼저 디모데 목사님부터. 예. 아니 누구나 그 표현 의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정치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특정 이단 사이비로 분류되고 있는 종교 집단이 정치인과 정당의 어떠한 수단과 목적에 동원이 돼서 그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와 정당을 밀어주는 이러한 행태들은 너무나 폐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 과정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집단이 지금까지 보여준 반사회적 행태들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일으킨 여러 병리적 문제들로 인해서 이것은 반드시 근절되고 타파돼야 될 그런 관점으로 비춰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이비 종교는 세계관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집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단체예요.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정치권에 기웃거린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을 비호해줄 세력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세탁하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얻으려는 본인들의 이제 목적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목적의 취득과 자신들의 새 확장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 방송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올바른 형식의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종교 집단도 이제 둘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고등 종교, 저등 종교가 아니라 대개는 그러하죠. 사실 뭐 고등 종교는 주로 이제 어떤 종교의 공공적 책무라든지 공동체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돼 있고 또 그래야 고등 종교로 대접을 받는 건데 그런 종교 집단이 있는가 하면은 사적 이익을 지향하면서 그리고 추종자들,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집단. 네. 별로 확연히 갈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확연히 갈려요. 예. 근데 주로 이제 정치권과 결탁하려는 자들은 주로 후자들이란 말이에요. 전자들. 그러니까 이제 공공적 책무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또 애정을 이렇게 강조하는 집단은 주로 권력을 감시합니다. 비판하고. 예. 그러나 사적 이익을 지향하면서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이런 세력들은 주로 결탁을 합니다. 정치와 결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정치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로써 부패하고 나중에는 정의에서 이탈한 채 공공성이 붕괴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단 말이죠. 정치는 지금 대단히 취약합니다. 과거와 같이 이렇게 돈으로 세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그 구습, 인원 동원 능력이라든지 돈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세력을 갖고 이제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힘은 아직 종교에겐 남아 있단 말이에요. 종교가 워낙에 또 금단의 영역이고 성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종교 쪽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또 그 종교는 대개는 이런 사이비들, 또 특정 지도자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와 정치의 결합은 주로 사적 이익에 기울어진 그 세력과 그런 종교의 그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불의한 정치 세력의 결탁일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결국 종교 내부에서 감시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걸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건데 그 일을 하는 단체가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훌륭한 이단 사이비 연구기관, 우리 이 바른미디어 같은 그런 역할도 있는가 하면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발목 잡고 그들에게 그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계도하는 기능을 담당할 시민단체로서 또 평화나무가 기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후원 많이 해달라는 결론을 또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우리는 확연히 긋자, 이런 차원이지만은 그것은 이제 다른 맥락에서의 그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종교가 가르치는 선한 가르침들 있지 않어요? 종교의 그 선한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또 공익을 위한 것, 또 공동체를 위한 것, 공공선을 위한 것, 이런 일들을 위한 종교와 정치의 선한 연대는 또 필요하다. 그쵸. 그것마저도 우리가 배관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정치와 종교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 뜻을 모아야 한다. 정말 큰일입니다. 신천지 도움받은, 무속에 도움받은 자가 대통령 되면은 끔찍해요. 제가 해안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큰일 날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도처에 펼쳐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실 우리 국민들이 아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라는 또 믿음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거기에 끊어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야 좀 선거도 좀 우리가 수준 있게 하고 싶잖아요. 예.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뭐랄까요, 우리 정치는 종교 앞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이 구조도 우리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좀 사족인데 그 신천지 대책연합에서 맞죠? 플레임이 맞나요? 신천지 대책전국연합. 네. 신천지 대책전국연합에서 저희 기사를 항상 본인들 이제 카페나 이런 데 이제 링크를 해주세요. 많이 퍼뜨리려고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정광훈 씨 쪽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게재 못하도록 게시 중단을 그렇게 한다고. 아니 저 신천지 대응집 단체인데 신천지 대응 단체인데 거기에 발목을 잡아요? 저희 이제 정광훈 씨나 이런 기사들도 거기에 같이 올려주시거든요. 네. 그렇게 게시 중단을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네, 그만 좀 하십시오. SNS에다가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외국계열. 네. 워낙에 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그분들도 열심히 또 그래서 그거를 끝내는 재게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건데, 그럴수록 저희의 전투력은 높아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오늘 방송 계기로 또 저희가 또 고발도 했기 때문에 조직적인 대응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또 주눅들 저희가 아니라는 것도 예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없었을 때는 저를 이유도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 이유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천지인 줄 알겠어. 그렇게 앞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정말 힘내시고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